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일 선상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준 PD가 하고 있는 선상대TV2하고는 좀 다른 방송입니다. 선상TV가 2015년 16년 한참 잘 나가다가 문재인 정권 때 탄압을 받아서 결국은 수익 중지가 돼서 오늘까지 휴방을 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선상TV2가 지켜왔는데, 알다시피 우리 준 PD가 하고 있는 그 팩트 체크는 이 5분, 7분, 10분 내로 이걸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방송이 아니라 다양한 증거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팩트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긴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휴방이 되었던 선상TV가 아직 실방은 잘 안됩니다만은 녹화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단신 뉴스들도 좀 전해드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매일 새벽에 글을 써서 우리 우파분들에게 계몽 차원에서 그 글을 뿌리고 있는데, 일부 받아보는 분들도 있고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또 그걸 책으로 만들어 달라 뭘 해서 얼마 전에 일단 정치풍자지 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또 100% 다 사볼 수 없는 처지라 책을 사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그렇다면 기존에 휴방이 되었던 선상TV를 다시 살려서,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받아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글을 낭독해 드린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한 정치풍자, 시국진단, 또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다양한 짧은 토막 상식들, 그리고 질병과 관련한 또 우리 사회적으로 좀 알아야 될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한번 엮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선상의 TV2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준 PD의 팩트 체크가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힘들지만 너무나 고생을 한다고 해서 그 고유한 선상TV2의 우리 준 PD의 팩트 체크는 그 상태로 계속 갈 것입니다. 앞으로 꼭 선상TV2 방송을 시청한 이후에 원래 선상TV였던 그 선상대TV를 한번 좀 꼭 들려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힐링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세상 말세로다. 질서가 무너졌다. 얼굴 두껍고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인 세상이다. 기준이 사라졌다. 지키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다. 원칙이 파괴됐다. 쪽수 많은 쪽이 밀어붙이면 없는 법도 만들어지는 세상이다. 도덕과 윤리가 붕괴됐다. 어른도 없고 상강오리는 개가 물고 간 지 오래된 세상이다. 이 모든 것을 망친 원흉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왜냐하면 망은 망발, 고성, 욕설, 사태질, 고소, 고발, 육박전까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올림픽 경기에 고성, 욕설, 망은 종목이 신설된다면 예상하건대 100년 이상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휩쓸 것이다. 그 찬란한 실력들을 22대 국회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 창피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니 국민들이야 열불나고 우라통이 터지겠지만 여의도는 태평성대가 아니겠는가.
염라대왕도 부러워할 특혜가 120가지나 되니 국가와 국민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질서를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 바보가 되는 세상, 어른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쪼다가 되는 세상을 국회가 만들고도 모르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이 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질서, 원칙, 기준과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려면 먼저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를 빠른 시간 내에 척결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구속함으로써 근래가 되다시피 한 사법체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처단과 천만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정 조작선거 수사를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을 것이며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2024년 9월 18일 성악. 제가 아침에 뿌리는 그 시에 제 아명으로 쓰고 있는 성악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계층에 뿌려지다 보니까 손상대라는 이름에 이미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좌파들이나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악으로 글을 뿌렸더니 다 좋다고 할 수 없이 앞에 성악을 달아놓았는데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차피 첫 방송이니까 한 가지를 좀 더 들려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치고 펄짝 뛰겠네, 이 제목으로 정치 관련된 풍자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를 행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 얼굴이 두껍군요.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회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방탄도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고 입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강덕구 의원의 주선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 낯짝이 두껍군요. 어떻게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쫓아낼 탄핵의 밤 행사를 열 수가 있습니까? 이건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넘어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벌써 잊었습니까? 지난 2019년 2월 5.18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은 제명을 요구해 결국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3인 중 이종명 의원이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위헌 유법적인 탄핵 선동의 장을 마련해준 강덕구를 당연히 제명을 해야죠. 민주당이 10월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참 별별 짓을 당하는군요. 11일로 예정된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불안해도 그렇지 공권력을 쳐부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사의 고유 권한까지 빼앗겠다는 이런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검사들이 더 이상합니다. 이런 무법적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이면 검찰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 지은 인간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검사들도 모두 사표를 쓴 후에 머리띠 메고 강화문으로 나오세요. 이런 꼴을 당하면서 검사인 척하는 거 쪽팔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범죄 질질 끌다가 자업자득의 자살골을 먹었으면 검사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범죄자들의 찍소리 못하고
이런 식으로 휘둘리려면 차라리 법복 벗고 집에 가세요. 눈은 뜨고 못 봐주겠네요. 우파들만 속전속결로 구속하고 기소하다 꼴 좋게 생겼습니다. 지난 4.10 총선 때 민생경제 운운하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던 이재명.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남 영광에 국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병원에 한번 내보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때만 되면 전매특허처럼 보편복지, 기본소득 시리즈를 토하듯이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건 25만원 국민 무시에 이어 영광 국민 개무시입니다. 대장동으로 한이 안 풀려 그럽니까? 이재명에 물어봅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 국민 세금 아닙니까? 당신이 뭔데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 혈세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고 싶으면 민주 당사를 팔아서 주든지 아니면 꼬불쳐돈 돈이 있으시면 주시라고요.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한숨 쉬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간 국민들 보소. 이재명이 주겠다는 돈은 아빠 엄마 주머니 털어서 자식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 주머니 털어 엄마 아빠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요. 제발 이재명의 포퓰리즘에 속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 수사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려면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검사 모두를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만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검찰을 공격해 판사들이 판결할 때 쫄도록 할 모양인데 법 왜곡죄나 검사 평정 강화 법안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입법할 게 아니라 국회도 계엄령 선포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시 그러십니까?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까? 이재명 조국 때문에 공권력이 작살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빼박 증거가 쏟아진 4.10 부정선거 수사를 해서 22대 국회 전방문을 닫게 해야죠.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총리, 무능한 비서장, 무능한 대법원장, 무능한 법무장관, 무능한 검찰총장, 무능한 헌재소장, 무능한 경찰청장, 무능한 국민의힘. 당신들 눈에는 10월 헌재 마비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십니까? 무능한 겁니까? 생각이 마비된 겁니까? 말 좀 해보세요.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국회가 방탄독으로 이용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 같은 범죄 혐의자 하나 제때 처리 못하는 검찰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은 10월 3일 모두 강화문으로 쏟아져 나오십시오. 2020년 9월 30일 송화. 자, 오늘 두 가지 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짧지만 몇 번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이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짧은 글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둘씩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